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들에 꼭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배터리인데요. 이 배터리를 만드는 재료, 바로 리튬입니다. 네, 그런데 미래에는 이 리튬 때문에 자원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간 속으로에서는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과 함께 리튬 자원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은 리튬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물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리튬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금속이 80개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가벼운 그런 금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른 금속이라서 금속임에도 쉽게 잘라지고요.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것은 이 다른 무른 금속과 이렇게 섞게 되면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과 섞게 되면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 등 제작에도 좀 사용이 됐고요. 이제 무엇보다 리튬은 희소금속으로서 산업적 수요가 아주 높은 그런 금속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금속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리튬의 희소 금속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리튬 희소 금속인데요. 이게 이제 전 세계 매장량이 3,400만 톤 정도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매장된 국가는 볼리비아와 칠레인데 그 확인된 매장량이 각각 900만 톤, 750만 톤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이 500만 톤 이상 묻혀 있고요. 근데 전 세계 매장량이 3,400만 톤이면 몇백 년 충분히 이제 사용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머지않아 리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리튬을 장기간 재고를 할 수 있는 곳이 남미랑 호주 등 일부 지역에만 또 몰려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리튬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도 전 세계적으로 4~5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리튬의 매장량과는 무관하게 특정 국가의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특정 기업의 폭리 추구 그런 여부에 따라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그런 금속이 되겠습니다. 리튬 같은 자원이 많이 있는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요? 좋죠.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것 가지고서 공급 안 해주겠다 이러면 우리 산업이 굉장한 타격을 입을 텐데 어마어마한 타격이 현재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주력 상품으로 팔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도 이 배터리로 많이 쓰이잖아요. 많이 씁니다. 그래서 IT 기기에 들어가는 그 리튬은 사실 아주 소량입니다. 보통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리튬의 양이 5에서 7mg이고요. 뭐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25에서 30mg 정도인데요. 그렇게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해도 리튬이 들어간 배터리는 그전에 비해 빨리 충전되고 또 훨씬 가볍고 또 사용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또 방전되기 전에 반복해서 충전하면 최대 용량이 줄어드는 그런 메모리 효과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없습니다. 그리고 자가 방전에 의한 손실. 가만히 둬도 이제 방전하는 게 월 3에서 5%로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 때문에 리튬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리튬 사용 분야가 전기 자동차로 확대되면서 공급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미래에는 리튬 공급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네요. 배터리 충전 속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지속성도 증가하고.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리튬의 양이 굉장히 소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향후 이제 공급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IT 기기는 아주 소량인데요. 이게 이제 전기차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인 닛산의 그 리프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21kg이 사용되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인지도가 높은 테슬라의 모델 S에는 63kg의 리튬이 이제 필요합니다. 한 대 이렇게? 한 대,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한 대 최대 80kg의 리튬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차 한 대를 위해서 스마트폰 10,000개 분량의 이제 리튬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세계적으로 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면서 리튬 시장에서 자원 전쟁이 불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튬을 확보를 위한 전쟁은 자원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기차의 성능은 역시 얼마나 멀리까지 달릴 수 있느냐. 이게 배터리 성능 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리튬 확보를 위한 자원 전쟁, 전쟁이란 말 쉽게 안 붙이는데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까? 이제 우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튬 가격은 지난 상반기 대비 3배나 폭등했고요. 그다음에 5년 전에 비해는 무려 6배 이상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리튬 수출량을
전년 대비 40%나 갑자기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줄일 것 같고요. 중국은 또 심지어 해외 리튬 생산 업체의 지분까지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의 생산 중심지인 남미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 호주까지 손을 뻗쳤고요. 이걸 바탕으로 직접 해외 리튬 채굴에도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세계 최대 리튬 이온 전지 공장이 될 기가 팩토리를 좀 짓고 있는데요. 앞으로 최소 24,000톤 이상의 리튬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튬 공급을 위해 최근 멕시코와 남미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도 브라질 등의 리튬 강산에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 업체가 두 곳이나 있습니다. 삼성 SDI하고 LG화학인데요. 그리고 전량도 리튬을 수입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좀 정부 차원의 좀 장기적이고 좀 안정적인 그런 리튬 수급을 위한 움직임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리튬 자원이 있는 곳보다 없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렇게 리튬 자원의 공급 문제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굉장히 미래가 조금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 한해서만 본다면 리튬이 없는 그 한국 경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모바일과 IT용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42.2%나 됩니다. 압도적인 일이죠. 그래서 만약 그 리튬 부족으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지금까지 키워온 점유율을 잃는 것은 순식간이 될 것이고요. 게다가 미래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IT 규모보다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었던 철강, 조선, 해운업이 좀 크게 타격을 받은 그런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IT와 또 자동차 산업까지 경쟁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런 미래 상황이지만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냉정한 현실로 우리가 또 마주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희소금속이 좀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넋놓고 보고 있으면은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정말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잃게 될 텐데 우리나라가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먼저 해외 자원 부국을 상대로 지속적인 어떤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광산 또는 자원 생산 기업의 지분 인수도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고요. 물론 그동안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척도 잘 안 됐고 또 실효성도 없었죠. 그래서 이런 점은 좀 반드시 좀 개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효율성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이미 소비자의 손을 거쳐간 희소금속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휴대폰 1톤을 모으면 약 3에서 5kg의 리튬 해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희소금속 자원 해수를 위한 좀 기술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하고 끝으로 이제 도시 광산과 같은 어떤 자원의 순환 활성화를 위한 좀 구체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런 정책이 좀 따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